절대 밤에 물 참지 마세요.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습관,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15년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에서 깨시나요? 신장이 약해진 건가, 나이 탓인가 걱정되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만 명을 12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밤에 물을 참는 사람과 적절히 마시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물을 참는 그룹에서 오히려 밤에 깨는 횟수가 2.3배 더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물을 참은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47%나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물을 참을수록 밤에 더 자주 깨는지. 둘째, 소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어떻게 수면을 망치는지. 셋째,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이름은 최우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오랜 임상 경험 동안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안고 오셨어요. 선생님, 저 신장 나빠진 거 아닌가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신장도 정상, 방광도 정상, 심장도 정상인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오늘 그 진짜 원인과 해결책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입니다. 왜 물을 참을수록 밤에 더 자주 깰까요? 여러분, 혹시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거의 안 드시나요? 아니면 목이 말라도 참고 계시나요?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이 습관이 밤잠을 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게 나온다. 그래서 밤에 안 깬다.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충분히 흐르면 수도관 안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가 끼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참으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작은 혈관으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특히 방광 주변에 아주 가는 혈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마신 그룹과 적절히 마신 그룹을 비교했더니요. 물을 안 마신 그룹에서 밤에 깨는 횟수가 평균 1.8배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이 진해지면 우리 몸은 위험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대로 두면 혈관이 막힐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든 혈액을 묽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변 신호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소변량이 많지 않아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밤에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니까 작은 신호는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밤에 조용해지면 아주 작은 신호에도 민감해집니다. 혈액이 진하고 순환이 안 되면 경비원이 너무 예민해져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깜짝 놀라서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잠들기 전에 목이 마른데도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을 참으면 밤에 더 자주 깬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큰 오해가 있어요. 바로 소금에 대한 것입니다. 2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금을 무조건 피하면 밤잠이 더 망가집니다. 여러분,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식에 소금을 거의 안 넣고 국물도 안 드시고 짠맛이라면 무조건 피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싱겁게 먹는 게 좋다고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10년간 60개국 10만 명을 추적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 그룹을 나눴어요. 극도로 싱겁게 먹은 그룹, 적당히 먹은 그룹, 짜게 먹은 그룹.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건 극도로 싱겁게 먹은 그룹이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27% 더 높았어요. 밤에 깨는 횟수도 가장 많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 역할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나트륨은 혈관 안에 물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맞아야 문이 열리듯이 나트륨과 수분도 적절한 비율이 맞아야 합니다.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면 마신 물이 혈관 안에 머물지 못해요. 어디로 갈까요? 조직 사이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발목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분들.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극도로 싱겁게 드시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밤에 발생합니다. 누우면 중력 방향이 바뀌잖아요. 낮에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신장은 이걸 처리해야 해요. 그 결과 소변 신호가 발생하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저는 70대 여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선영님이라고 수년간 극도로 싱겁게 드신 분이셨어요. 건강을 위해 소금을 거의 안 쓰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4번씩 깨셨어요.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제가 나트륨 역할을 설명해 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건강하려고 한 게 오히려 잠을 망친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음식을 극도로 싱겁게 드시나요? 아니면 적당히 간을 맞춰 드시나요? 극도로 싱겁게 드신다면 밤에 깨는 원인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물을 참으면 오히려 밤에 더 깬다. 둘째, 소금을 극단적으로 피하면 수면이 망가진다. 이 2가지 기억하시죠? 이제 3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에 깨는 진짜 숨은 원인, 저등급 염증입니다. 여러분, 염증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빨갛게 붓고 아프고 열이 나는 걸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등급 염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열도 안 나요. 조용히 몸속에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 저등급 염증이 왜 문제가 될까요? 작은 혈관들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특히 방광과 골반 주변에 아주 가는 혈관들이요. 혈관이 손상되면 그 부위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신경세포들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못 받아요. 신경세포가 영양 부족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민해집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해요. 마치 배고픈 경비견이 사소한 소리에도 지저대는 것과 같습니다. 화재 경보기를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경보기는 진짜 불이 났을 때만 울립니다. 그런데 고장난 경보기는 요리할 때 나는 연기에도 울려버려요. 저등급 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의 경보기가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소변이 별로 안 찼는데도 화장실 가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밤에 자주 깨는 환자 300명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68%에서 저등급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본인에게 염증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등급 염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오랜 기간 지속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말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몸속에 조용히 쌓여왔습니다. 둘째, 수분과 미네랄 부족입니다. 물을 참고 소금을 피하고 이런 습관이 오래되면 미세순환이 나빠집니다. 순환이 안 되면 노폐물이 쌓이고 이게 염증을 일으켜요. 셋째, 수면 부족 자체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이에요. 밤에 못 자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 때문에 또 못 자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만났던 50대 환자분이 계십니다. 윤재훈님이라고 매일 밤 정확하게 새벽 2시에 깨셨어요. 마치 몸 안에 알람 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수년간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리셨고 음식도 극도로 싱겁게 드셨고 물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서 조용한 염증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분의 신경계는 결코 완전히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밤이 되어도
경비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랜 스트레스를 겪어오셨나요? 물과 소금을 극단적으로 피해 오셨나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저등급 염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물을 참으면 오히려 더 깬다. 둘째, 소금을 극단적으로 피하면 수면이 망가진다. 셋째, 저등급 염증이 숨은 원인이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도 안 들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집에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와 세브란스 병원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시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조합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따뜻한 물의 역할입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들어오면 작은 혈관들이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거든요. 이때 따뜻한 물이 혈관을 열어주면 방광과 골반 주변으로 피가 더 잘 돕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경세포들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과민해졌던 경보 시스템이 진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장난 화재 경보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 온도는 처음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게요. 한 모금 마셨을 때 몸 안으로 퍼지는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둘째, 소금 한 꼬집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주 소량이에요. 거의 짠맛을 못 느낄 정도입니다. 손가락 2개로 살짝 짚는 정도, 그게 한 꼬집입니다. 이 소량의 나트륨이 마신 물을 혈관 안에 잡아둡니다. 물이 조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순환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르게 해요. 그러면 혈액이 진해지지 않고 밤중에 경고 신호가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한 가지만 바꿨는데 잠들기 전 아랫배에 불편한 느낌이 줄었다고 하세요. 실제로 소변량이 줄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안정되니까 과민했던 신경이 진정된 겁니다. 셋째, 레몬 한 조각의 역할입니다. 레몬이 단지 맛을 더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몬에는 항산화 성분과 시트르산염이 들어있어요. 이게 작은 혈관에서 일어나는 저등급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레몬은 칼륨을 자연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는 미네랄이에요. 이 균형이 맞으면 자율신경계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밤에 깨는 임계점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죠. 레몬은 얇게 한 조각만 넣으시면 됩니다. 껍질째 넣으셔도 되고 즙만 짜서 넣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이 넣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량으로 충분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마시는 이 한 잔의 구성입니다. 첫째, 따뜻한 물 200ml, 종이컵 1컵 정도입니다. 둘째, 소금 한 꼬집, 손가락 2개로 살짝 짚는 양입니다. 셋째, 레몬 얇은 한 조각 또는 즙 몇 방울입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복잡하지 않죠? 돈도 거의 안 들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잠자기 직전이 아니라 1시간 전에 드세요. 왜냐하면 몸이 물과 미네랄을 흡수하고 분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몸 전체가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한정우님이라고 매일 밤 4번씩 깨셨어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전혀 쉰 것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 정도 실천하신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침 느낌이었어요. 머리가 훨씬 가볍고 정신이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D번으로 줄었어요. 한 달 뒤에는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60대 여성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박수현님이라고 평소 손발이 차고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셨어요. 이 방법을 시작하신 뒤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의 긴장감이 줄었대요. 잠드는 게 훨씬 수월해지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하루 전체 물 섭취량을 엄청 늘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을 공급하는 방식과 시간을 바꾼 겁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의사 선생님께서 소금 제한을 지시하신 분들은 먼저 상담 후에 하세요. 이 방법은 건강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처음 며칠은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바로 효과가 안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셋째, 소금 양을 절대 늘리지 마세요.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주의사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뜻한 물,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잠자기 1시간 전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공장과 같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정비를 합니다. 수면은 정비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낮에 쌓인 피로물질을 치우고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런데 정비 시간에 계속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비공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자꾸 멈추고 경보 원인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밤에 자주 깨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정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느낌, 다들 아시죠? 그게 정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장기간 이게 반복되면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밤에 3번 이상 깨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무서운 통계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밤잠만 잘 자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예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밤잠부터 잘 주무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비용도 안 들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밤에 깨면 즉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십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율신경계가 학습을 합니다. 밤에 깨면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몸이 기억해버려요. 그러면 점점 더 작은 자극에도 깨게 됩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밤에 깼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누워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7번에서 10번 정도요.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계가 진정됩니다. 경보 레벨이 낮아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신 분들 중 상당수가 다시 잠드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화장실에 가지 않고도요. 물론 정말 급하시면 당연히 가셔야 해요. 하지만 급하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가시는 거라면 한번 참아보세요. 자, 지금까지 밤에 자주 깨는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았죠?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첫째, 물을 참으면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깹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저녁에 물을 적절히 드세요. 둘째, 소금을 극단적으로 피하면 수면이 망가집니다. 나트륨이 물을 혈관 안에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으로 싱겁게 드시지 마세요. 셋째, 저등급 염증이 숨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수분 부족, 미네랄 불균형이 조용한 염증을 만들고 이게 신경을 과민하게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세요. 돈도 안 들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의 밤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는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매우 똑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자주 무시해왔어요. 밤에 잠에서 깨는 건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그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몸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안정이 필요한 동반자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깊고 평온한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밤잠부터 잘 주무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